사랑의 나이와 국경은 없다. 50대 한국 여교사와 20대 독일 남자의 충격적인 로맨스. 한국에서 성공적인 교직 생활을 마쳤지만 삶의 공허함에 지쳐있던 50대 김선영. 그녀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떠납니다. 그곳에서 운명처럼 20대 젊은 독일 남자 막스를 만나 예상치 못한 뜨거운 사랑에 빠지게 되죠. 나이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두 사람. 그러나 이들의 아름다운 이야기 뒤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두 가지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과연 김선영과 막스의 사랑은 이 모든 진실을 감당하고 행복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들의 특별한 여정을 통해 진정한 사랑과 삶의 의미를 찾아보세요. 김선영은 50대 초반의 한국 여성이었다. 그녀의 삶은 한 폭의 정교한 동양화 같았다. 차분하고 섬세하며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깊은 고뇌와 희생의 흔적이 켜켜이 쌓여 있었다. 그녀는 명문 여자대학교에서 국문학을 전공했고 대학 졸업 후에는 중등학교 국어교사로 평생을 바쳤다. 그녀는 학생들에게 지식뿐만 아니라 따뜻한 마음과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데 온 힘을 쏟았다. 제자들로부터 존경하는 선생님으로 불리며 교직에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았다. 그녀의 결혼 생활은 순탄했지만 가슴을 울리는 사랑은 없었다. 남편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감정 표현에 서툴고 무뚝뚝했다. 그들의 관계는 서로의 의무를 다하는 동반자 관계에 가까웠다. 대화는 주로 생활의 필요나 자녀 교육에 집중되었고 서로의 감정이나 꿈에 대한 깊은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다. 자녀들 역시 그녀의 바람대로 공부를 잘했고 모두 독립하여 제 앞가림을 하며 살고 있었다. 하지만 자녀들은 어머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듯했고 살가운 대화보다는 각자의 바쁜 삶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었다. 선영은 그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보다는 늘 무언가를 내어주는 존재라는 기분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오히려 더 큰 외로움을 느끼곤 했다. 정년퇴직 후 그녀의 삶은 갑자기 멈춰 선 듯했다. 매일 반복되던 출근길, 학생들의 왁자지껄한 소리, 동료들과의 차 한 잔이 사라지자 그녀에게 남은 것은 텅 빈 시간과 끝없는 공허함이었다. 남편은 은퇴 후에도 취미 생활에 몰두하며 바빴고 자녀들은 연락도 드물었다. 그녀는 평생을 타인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흰머리가 늘고 주름이 깊어졌지만 그보다 더 그녀를 아프게 한 것은 눈빛에 드리워진 알 수 없는 상실감이었다. 그녀는 한국 사회의 획일적인 여성상과 어머니상 속에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잃어버렸다고 느꼈다. 그녀는 젊은 시절부터 고전 문학의 깊은 조예를 가지고 있었고 특히 괴테의 작품에 매료되어 있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나 파우스트 같은 작품들을 읽으며 인간 내면의 복잡한 감정과 욕망을 탐구하곤 했다. 그녀는 언젠가 꼭 한 번 독일을 방문하여 괴테의 발자취를 따라 걷고 그 문화의 깊이를 느끼고 싶다는 막연한 꿈을 꾸었다. 은퇴 후 그녀는 그 잊었던 꿈을 다시 꺼내 들었다. 더 이상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대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아 떠나고 싶었다. 그녀는 남편에게 독일 여행을 제안했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다. 갑자기 웬 독일이에요? 그냥 국내 여행이나 다녀오죠. 당신 나이의 해외는 무리예요. 남편의 무심한 반응에 선영은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여행 계획을 세웠다. 남편에게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는 통보를 전했다. 남편은 그녀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충격을 받았지만 이미 그들의 관계는 되돌릴 수 없는 지점까지 와 있었다. 그는 그녀의 결정에 대해 어떤 논쟁도 하지 않았다. 단지 차가운 침묵만이 그들의 이별을 대신했다. 그녀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떠났다. 50대 초반의 나이에 새로운 나라에서 홀로 시작하는 삶은 결코 쉽지 않았다. 그녀는 작은 아파트를 얻고 어학원에 등록하여 독일어 공부에 매진했다.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늘 정해진 틀 안에서 살아왔던 그에게 프랑크푸르트는 거대한 미지의 세계였다. 그녀는 괴테 생가를 찾아 그의 흔적을 느끼고 뇌머 광장에서 도시의 활기를 만끽했다. 마인 강변을 따라 걸으며 독일 특유의 고즈넉하고도 세련된 분위기에 젖어들었다. 이곳에서는 아무도 그녀에게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느꼈다. 낯선 언어와 문화 속에서 그녀는 잃어버렸던 자신을 찾아가는 듯했다. 어느 날 오후, 프랑크푸르트의 한 고서점에서 그녀는 그를 만났다. 낡고 오래된 책 냄새가 가득한 서점, 클래식 음악이 잔잔하게 흐르는 가운데 그는 높은 사다리에 올라 책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막스. 20대 후반의 젊은 독일 남성으로 깊은 눈매와 부드러운 갈색 머리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우아하고 지적으로 보였다. 선영은 그에게서 묘한 이끌림을 느꼈다. 그는 책장에서 책을 찾던 선영에게 먼저 말을 걸었다. 혹시 찾으시는 책이라도 있으신가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의 유창하고 부드러운 한국어에 선영은 깜짝 놀랐다. 아, 네, 괴테의 초기 시집을 찾고 있었는데 찾기가 쉽지 않네요. 막스는 부드럽게 웃으며 선영에게 책을 건넸다. 이 책이 맞을 겁니다. 한국분이 괴테 시집을 찾으시다니 놀랍네요. 그렇게 시작된 짧은 대화는 예상보다 길게 이어졌다. 막스는 자신이 한국 문화, 특히 한국 문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대학에서 동양학을 전공했으며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몇 년간 머물렀다고 덧붙였다. 현재는 박사과정을 밟으며 고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의 눈빛은 호기심으로 가득했고 그녀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였다. 선영은 자신이 한국에서 온 은퇴한 국어교사이며 뒤늦게 괴테의 흔적을 찾아 이곳에 왔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막스는 그녀의 이야기에 깊은 흥미를 보였다. 정말 놀랍네요. 한국의 선생님이 괴테를 찾아 독일까지 오셨다니.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제가 아는 좋은 카페가 있는데 함께 가서 좀 더 이야기 나눌까요? 막스의 순수한 제안에 선영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의 마음이 흔들렸다. 나이와 국적의 장벽은 그들 사이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들은 문학, 예술, 삶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며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선영은 막스에게서 젊은 날 잃어버렸던 설렘과 열정을 느꼈고 막스는 선영의 지혜로움과 따뜻함에 매료되었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자신과 같은 문학에 대한 순수한 갈망을 발견했다. 그들의 대화는 끝없이 이어졌다. 그녀는 막스에게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깊은 교감을 느꼈다. 그 후로 선영은 막스와 자주 만났다. 그들은 함께 프랑크푸르트의 작은 박물관들을 방문하고 마인 강변을 따라 산책하며 도시의 아름다움을 만끽했다. 막스는 선영에게 독일의 젊은 세대가 가진 자유로운 사고방식과 예술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었고, 선영은 그에게 한국의 문화와 자신의 삶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는 선영과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는 듯했다. 가면을 벗고 스스로의 감정에 솔직해지는 법을 배우는 것 같았다. 그는 선영의 차분하고 깊이 있는 성품에 이끌렸고 그녀의 긍정적인 에너지는 그의 닫혔던 마음을 열게 했다. 막스 역시 선영에게 깊은 끌림을 느꼈다. 그는 젊은 여성들에게서는 찾을 수 없는 선영의 지혜와 안정감의 위로를 받았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예술적 재능이 뛰어났지만 그의 부모님은 그가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를 원했다. 그는 늘 부모님의 기대와 자신의 꿈 사이에서 갈등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선영은 달랐다. 그녀는 그의 꿈을 응원했고 그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었다. 그녀는 그에게 넓은 세상을 보여주었고 그의 감성을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혼은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삶의 동반자이자 영혼의 안식처가 되었다. 어느 날 프랑크푸르트의 어느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선영은 막스에게 조심스럽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다.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쏟아지는 평화로운 오후였다. 막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남은 인생이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저와 함께할 수 있을까요? 막스는 선영의 진심 어린 고백에 눈물을 글썽이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그의 마음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켰다. 네,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함께해요, 우리. 나이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전 당신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들은 프랑크푸르트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다. 그들의 결혼은 쉽지 않았다. 막스의 부모님은 선영의 나이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극심하게 반대했다. 특히 그의 아버지는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말도 안 돼. 저 여자는 내 어머니 뻘이야.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런 여자를 만나는 거니? 정신 차려. 그들은 막스에게 선영과의 관계를 당장 정리하라고 강요했다. 하지만 막스의 의지는 확고했다. 그는 선영과의 사랑이 진실하며 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다. 선영 역시 막스를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막스의 부모님을 수차례 찾아가 진심을 전했고 자신이 막스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확신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오랜 경험과 지혜로움을 통해 막스의 부모님을 설득하려 애썼다. 그의 진정성 있는 태도에 결국 막스의 부모님은 마지못해 그들의 관계를 인정했다. 한국에 있는 선영의 자녀들은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재혼 소식에 놀랐지만 어머니의 행복을 빌어주었다. 그들은 선영의 삶에 크게 관여하지 않는 편이었다. 그들은 프랑크푸르트의 작은 성당에서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다. 막스의 예술계 친구들과 선영의 소수 지인들만이 참석한 조촐한 자리였지만 그들의 사랑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결혼 후 그들은 프랑크푸르트 외곽의 아담한 주택을 얻어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렸다. 선영은 막스를 위해 한국 음식을 만들고 막스는 그녀에게 독일 문화와 예술을 소개하며 행복한 신혼을 보냈다. 그녀는 잃어버렸던 청춘을 되찾은 듯 활기 넘쳤고 막스는 선영의 사랑 속에서 더욱 성숙해졌다. 결혼 후 1년이 지났을 무렵 선영은 자신의 몸에 이상이 있음을 감지했다. 아침마다 속이 메스껍고 피로감이 몰려왔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았다. 그리고 의사로부터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다. 의사는 선영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선영 씨, 임신입니다. 축하드려요. 하지만 나이가 있으셔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선영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50대 초반의 나이에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기적 같은 일이었다. 그녀는 남편 막스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한달음에 집으로 달려갔다. 막스는 그녀의 임신 소식에 충격과 동시에 벅찬 감동에 말을 잇지 못했다. 20대 후반의 젊은 나이에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그에게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지만 그는 선영과의 사랑의 결실이라는 사실에 감격했다. 그는 선영을 꼭 안아주며 앞으로 태어날 아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자고 약속했다. 선영 역시 눈물을 글썽이며 막스의 품에 안겼다. 그들은 새로운 생명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선영은 자신이 이제 진정한 어머니가 된다는 사실에 벅찬 감동을 느꼈다. 한국에서 자녀들을 키워야 할 대상으로만 여겼던 자신과는 달리 이 아이는 사랑의 결정체로 느껴졌다. 선영의 임신 기간 동안 막스는 그녀를 극진히 보살폈다. 함께 마인 강변을 산책하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였으며 밤에는 태어날 아이를 위한 독일 동화를 읽어주었다. 그는 아이의 방을 꾸미고 필요한 물품들을 꼼꼼히 준비했다. 그는 자신이 젊은 나이에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선영 역시 막스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들의 사랑은 아이의 탄생을 통해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지는 듯했다. 그녀의 텅 비었던 삶은 이제 사랑과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었다. 드디어 선영이 출산하는 날, 막스는 병원 복도를 초조하게 서성였다. 그의 심장은 두근거렸고 손에는 땀이 흥건했다. 긴 기다림 끝에 아기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막스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간호사가 건강한 여자아이를 안고 나왔고 막스는 갓 태어난 자신의 딸을 품에 안았다. 그는 아이의 작은 얼굴을 쓰다듬으며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에 휩싸였다. 그의 늦은 사랑은 마침내 아름다운 결실을 맺은 것이다. 그들은 아이에게 클라라라는 예쁜 이름을 지어주었다. 클라라는 선영에게는 새로운 삶의 의미를, 막스에게는 삶의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되었다. 셋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갔다. 선영은 이제 비로소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삶을 살고 있다고 느꼈다.
클라라의 웃음소리는 그녀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다. 클라라가 무럭무럭 자라면서 선영과 막스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졌다. 막스는 매일 아침 클라라의 웃음소리에 잠을 깨고 함께 공원을 산책하며 동화를 읽어주었다. 선영은 클라라에게 한국의 자장가를 불러주었고 막스는 클라라에게 독일의 전래동화를 들려주었다. 그들은 문화적인 차이를 아이와 함께 나누며 조화로운 가정을 만들었다. 선영은 클라라의 작은 손을 잡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었고 클라라의 눈빛에서 순수한 행복을 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평생 추구했던 사회적 성공이 아닌 사랑하는 가족과의 소박한 일상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예상치 못한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다. 클라라가 2살이 되었을 무렵 막스가 잠시 한국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다녀왔다. 그는 선영의 한국인 친구와 우연히 만났고 즐겁게 대화를 나누던 중 클라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선영의 친구는 루나의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며 말했다. 어머, 정말 축하해요. 그런데 선영이는 그렇게 임신이 어렵다고 늘 힘들어했었잖아요. 기적이네요, 정말. 막스는 선영의 친구의 말에 순간적으로 멍해졌다. 임신이 어렵다니? 선영은 자신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다. 그는 의아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작은 의문이 자리 잡았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막스는 선영에게 무심코 물었다. 한국에서 당신 친구를 만났는데 루나 이야기를 하다가 당신이 임신이 어려웠다고 하던데요. 정말이에요? 선영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막스의 눈을 피했다. 막스의 마음속에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는 뭔가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며칠 동안 선영은 평소와 다르게 초조해 보였다. 막스는 그녀의 불안한 모습에 견딜 수 없었다. 그는 결국 선영에게 진실을 요구했다. 선영, 무슨 일이야? 나에게 숨기는 것이 있는 거지? 클라라는 어떻게 된 거야? 선영은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사실 오래전부터 폐경으로 인해 임신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었다고 고백했다. 그녀의 한국인 친구는 그녀가 젊은 시절 겪었던 불임 치료 과정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선영은 막스를 너무나 사랑했고 그와 가정을 이루고 싶었지만 자신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 막스가 자신을 떠날까 봐 두려웠다고 흐느꼈다. 나는 정말 아이를 갖고 싶었어요. 당신과 함께. 하지만 불가능했어요. 당신이 아이를 간절히 바라는 것 같아서. 그래서 거짓말을 했어요. 클라라는 사실 내 언니의 아이예요. 클라라는 선영의 언니가 낳은 아이였고 선영이 아이를 너무나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막스에게 숨기고 입양한 아이였다고 했다. 그녀는 막스를 사랑했고 그와 가정을 이루고 싶었지만 자신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 막스가 자신을 떠날까 봐 두려웠다고 흐느꼈다. 막스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딸이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도 받아들이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선영이 자신을 2번이나 속였다는 사실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쉽게 속아 넘어갔는지 깨달았다. 그의 눈에는 이글거리는 분노와 함께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이 차올랐다. 그는 자신이 꿈꾸었던 완벽한 행복이 철저하게 거짓 위에 세워진 허상이었음을 깨달았다. 며칠 밤낮을 잠 못 이루며 고민하던 막스는 결국 침묵을 깼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슬픔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단호했다. 그는 선영에게 말했다. 당신이 나를 속인 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나는 클라라를 사랑하고 당신과의 지난 시간을 거짓으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체념이 섞여 있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부모님의 기대에 맞춰 자신의 꿈을 속여왔다. 이제 이 마지막 삶의 여정에서까지 자신을 속인 거짓에 무너지고 싶지 않았다. 선영의 거짓말은 그의 삶에 다시 한번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지만 그는 이 고통마저도 자신이 겪어야 할 운명이라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는 선영과 클라라가 자신의 삶에 가져다준 진정한 기쁨과 사랑을 외면할 수 없었다.
선영은 막스의 말에 고개를 떨군 채 흐느꼈다. 그녀는 막스에게 더 이상 그를 속이지 않을 것이며 진심으로 그와 클라라를 위해 살아가겠다고 맹세했다. 막스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배신감의 잔재가 남아 있었지만 그는 이제 새로운 의미의 가족을 만들어가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용서와 이해, 그리고 어쩌면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가는 더 복잡한 형태의 관계였다. 막스는 클라라를 보며 미소 지었다. 비록 혈연으로 이어진 자식은 아니었지만 그는 클라라에게 깊은 사랑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이제 독일을 떠날 생각도, 선영을 떠날 생각도 없었다. 독일과 한국, 그리고 한 여성의 노년과 한 남성의 젊음이 교차하며 엮어진 이 특별한 인연은 그렇게 계속될 것이다. 선영의 노년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그녀는 그 안에서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껍데기뿐인 성공을 좇지 않았다. 그녀의 삶은 비록 거짓으로 시작되었을지언정 이제는 진정한 사랑과 이해, 그리고 용서로 채워지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홀로 외로이 걷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이들과 함께 이 삶의 여정을 계속할 것이다. 프랑크푸르트의 마인 강 위로는 오늘도 유람선이 평화롭게 지나가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매일 올라오는 이야기를 보시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